네, 글로벌 시장 흐름,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부 김영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 첫 번째 거래 시작했는데 네.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네. 거래를 마쳤어요. 지난주 내내 5거래제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또 이제 1, 2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좀 크게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 이제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해서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업종 위주로 상승을 주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시장이 빠질 때는 이제 부동산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만 상승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것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의견이 상향이 되면서 상승을 나타냈었고 또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37기가 추락하는 영향으로 한 5.3% 정도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그 상황에서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의 그 이익 추정치 상승세가 좀 일단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이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이제 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제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탑라인의 증가보다는 이제 마진율에 그 주목할 시점이고 이번 달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나 브렉시트 등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브렉시트 말씀하셨고 무역 협상도 있고 소매 판매, CPI 뭐 이런 지표도 있는데 어떤 이슈를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이제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장 이제 큰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12일이기 때문에 이제 1차 협상안 표결이 있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표결에서는 가장 큰 표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오늘 만약에 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갈지 아니면 브렉시트 연기로 갈지에 대해서 다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브렉시트가 좀 연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는 것들처럼 이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쉽게 이게 끝낼 수 없는 이슈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백스탑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도 브렉시트가 연기가 돼야 된다. 이런 사실 여론이 많습니다. 이 백스탑 관련해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어떤 영향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그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두 국가 간의 그 국경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봤을 때 이제 영국이 이제 아일랜드를 한 1542년에 정복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이제 그 정복했을 때 현재 북아일랜드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아일랜드 토착민들은 그곳에서 이제 소장농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840년대 감자 기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폭설과 한파가 나타나면서 기록에는 한 100만 명 이상, 한 120만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부가 아무런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아일랜드 토착민들의 이제 불만이 시작됐었는데 이 이슈가 사실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960년대 이제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나타났었고 이게 한 30년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운동이 나타났을 때 한 3,254명이 사망했고 5만 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타났었는데 가장 이제 촉발됐던 문제가 한 1972년 아일랜드 토착민들의 그 시위가 있었을 때 영국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발포가 있으면서 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현재는 한 499km가량의 국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금 한 275개가량의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재 검문소나 그다음에 세관 같은 게 전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브렉시트가 바로 현실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국가 간의 관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이 499km면은 서울부터 부산이 한 400km, 46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꽤 거리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게 브렉시트가 지금 가장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시장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올해 또 최근에 또 주목하는 미국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동안 봤을 때는 뭐 성장 관점에서는 IT나 헬스케어 예. 그리고 자유소비재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밸런스 관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안정 관점에서는 뭐 현금 흐름이나 배당이 양호한 부동산 섹터가 양호할 것을 보고 있는데 지난 12월 시장이 하락했을 때나 지난주 시장이 하락했을 때 부동산 업종이 사실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츠 종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도 부동산이네요. 기승전 네, 부동산. 네. 리츠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나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리츠 종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리츠가 최근 국내에서도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츠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8천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리츠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츠는 한 12개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 32개 종목이 S&P 5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25년 중에서 15년 동안 S&P 500 수익률을 초과 달성했었고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섹터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4.2%를 기록하면서 S&P 500 수익률의 2.1% 배당 수익률을 2배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런 리츠 섹터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상 이 12개 섹터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것이 이제 헬스케어 섹터하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섹터로 나뉘게 되는데 작년에 둘 다 7%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노인 주거 시설이나 뭐 병원, 메디컬 센터들을 갖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리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 이제 1인당 의료비가 지출되는 금액에 한 평균적으로 한 4배 이상 지출하는 80세 이상 인구가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리츠가 그래서 헬스케어 리츠가 미국에서는 18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5.36%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한 1,300개 정도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이제 웰타워라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 섹터에서는 최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미국 다 이제 5G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통신 인프라 자산을 보유한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 리츠가 작년에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었고 이제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5개 대륙 그리고 17개 국가에서 기지국이나 우선 통신 장비를 임대하는 아메리칸 타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타워랑 아메리칸 타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뉴욕 전망에 대해서,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상 지금 작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책이나 실적 때문에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장이 이제 미국장이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사실 상승보다는 약간 지수 측면에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개 섹터를 사실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IT,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섹터를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부 김영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